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오늘 살펴볼 거는 효소와 물질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물질대사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질대사라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앞에서 배운 게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를 먼저 배웠는데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생명체 안에 있는 세포, 세포 소기관, 또한 개체 간, 조직 간, 기관 간의 그 모든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오늘 배울 거는 물질 대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체 내 그리고 화학 반응이다. 이 키워드를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즉 흡열, 흡수하는 것 또는 발열, 열을 방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가 어떤 것이든 상황이 꼭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효소라는 걸 이용합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도 하는데요. 무조건 이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에너지 출입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예시로 일단 물질대사 대표적인 거 알아보면은 광합성,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 동물, 식물에서 뭐 다 하는 거, 세포 호흡, 그리고 뭐 소화, 아미노산 분해, 아미노산 합성, 녹말 분해, 단백질 분해, 이런 애들 소화시키는 거 전부 다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자, 에너지 출입 두 가지 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용어가 있습니다. 동화작용 대 vs 이화작용 이렇게 있어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동화작용은 흡열이고요.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동화작용은 저분자, 즉 조그만한 분자들이 합쳐지는 것, 오분자로 되는 것, 즉 합성입니다. 합쳐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화작용은 뭐냐면 고분자 애들이 큰 애들이 작은 분자, 저분자로 분해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아지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이게 저분자와 고분자의 대표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은 에너지로 있었는데 큰 에너지가 돼요. 즉 어떤 상황이냐? 이게 반응물이고요. 반응물이 모여서 생산물이 됐는데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죠. 이만큼은 흡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화작용 이 벌어질 때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응물일 때는 에너지 상태가 고분자니까 높다가 생산물로 됐을 때 에너지가 내려가는데 그럼 그 에너지 차이만큼은 방출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은 동화작용 합쳐지는 거, 광합성 이런 거 있고요. 앞에서 말한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세포 호흡 분해시키는 거, 분해, 소화 이런 것들 분해에 따라 들어가는 거, 합성 들어가는 거 용어로 이렇게 잘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분자, 고분자. 이 그림은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넘어가는 것,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돌아오는 것 각각 살펴보면 이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돌아가는 건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대사라는 것 자체가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효소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효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효소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되는 것 동화작용. 이때 효소가 필요하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되는 것 이화작용.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은 에너지, 또 여기는 에너지 방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에너지 출입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알아볼 거는 에너지 출입에서 물질 대사와 vs 일반 화학 반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 vs 일반 화학 반응입니다. 자, 일단 전체 기본적인 거 이거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라고 했고요. 일반 화학 반응은 생명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는 세포 호흡으로 들겠습니다. 자, 세포 호흡은 뭐였어요? 이화 반응이죠? 에너지 방출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선 어떤 예시를 들 거냐? 연소로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 에너지 방출. 둘 다 에너지 방출 반응입니다. 이걸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 2, 3. 단계적 에너지 방출. 이게 물질 대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선 어떻게 돼요? 연소는 한 번에 재가 되죠? 즉, 한 번에 에너지 방출. 1번, 2번, 3번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에 vs 단계적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효소 이용합니다. 효소 이용 동그라미 여기선 효소 이용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명체 내 아닌 거.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온, 어느 정도의 저온? 체온 정도의 저온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화학 반응은요, 고온에서 발생해요. 어느 정도? 400도 C 이상이라는 매우 뜨거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좀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두 번째로 효소에 대한 걸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첫 번째로 에너지 출입에 관한 거 알아봤다면 물질 대사에는 두 번째 효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소라는 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EA라고 합니다. 에너지 A를 낮추어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함.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낮은 온도, 반응이 빠르게. 다 무슨 상관인지 일단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한 번 더 볼게요. 그런데 아까 그거는 간략화된 거고요. 이번에는 현실 동화, 현실 이화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 동화작용은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요. 중간 과정이 약간 그냥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이런 에너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인데 이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성물이 됐을 때 다시 얼마든지 반응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화 반응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이 있는데 이 장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다 생성물로 될 것이고 동화장에서 뭐든지 다 반응물로 항상 돌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벽이 없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최고점 빼기 반응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2a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벽을 넘는 건데요. 그리고 아까 표시했던 거 여기서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 흡수한 거고 요만큼 방출한 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특징, 화학 반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효소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생체 촉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A를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감소시켜 봅시다. 감소시킨 그래프를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넘기가 쉬워집니다. 화학 반응 빠르게 됩니다. 느려도 온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효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제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효소의 특징 살펴봅시다. 효소 특징 1번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반응물이에요.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하여 기질 효소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반응하여.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게 어떤 현상이냐면 단계적 에너지 출입 현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 1번 반응이 일어날 땐 A란 효소가 필요하고요. 2번 반응이 일어날 땐 B란 효소가 필요하고 3번 반응이 일어날 땐 C란 효소가 필요해요. 즉 각각 어떤 특정 반응물과만 필요하다라는 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다? 효소 종류는 무지무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 가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복선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여기 있죠. 왜 그냥 화살표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그래프로 내가 표현을 해놨을까를 보면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번과 2번을 이제 결합을 하고 싶은데 평소에도 어쨌거나 결합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천천히. 그런데 더 빠르게 하고 싶어? 저온에서도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효소가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이런 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효소는 다시 원래대로 떨어져 나오면서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얘는 다시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재사용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소라는 건 도움만 주고 다시 떨어져서 재사용할 수 있구나. 즉 소량만 필요하다. 한 개,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요. 어, 적정 온도가 있어요. 자, 적정 온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또 보여줄게요. 기능성, 성능이라고 할게요. 온도. 자, 기본적으로 효소는 차가우면 잘 작동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뜨거워도 작동을 안 하는데 뜨거울 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효소라는 거는 단백질이에요. 따라서
너무 뜨거우면 저온은 기능성이 약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고온에서는 단백질이 변성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익어버립니다. 따라서 기능이 없어지고 회복도 안 됩니다. 재사용이 안 돼요. 재사용 불가가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기능이 떨어지냐, 기능이 없어지냐, 그 정도 차이로 급격하게 된다. 그래서 적정한 온도에만 딱 발생한다. 이 온도가 어떤 거예요? 체온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36.5도. 너무 뜨거워서 열나면은 죽는 거고, 익어서 죽는 거고, 추우면 저체온증으로 잘 안 돼서 우리 몸도 체하고 소화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적정 pH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펩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위산에 있는 애입니다. 그럼 위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성이죠. 그러니까 pH 낮은 곳에서 잘 작동, 작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소마다 적정한 특정 pH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카탈레이스 실험.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자, 과산화수소라는 건 H2O2인데요. 얘네가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분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O2 기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카탈레이스라는 건 이제 어딨냐면 효소, 카탈레이스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분해 빨리 해요. 과산화수소 분해 촉진. 주로 카레 재료에 들어 있습니다. 감자, 당근, 브로콜리, 생간. 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A, B, C. A 같은 경우는 H2O2만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H2O2에다가 감자 있고요. C는 H2O2에 익힌 감자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미리 해석 가능하죠. 얘는 효소 없는 것이다. 얘는 효소 있는 것이다. 얘는 어떻게 해요? 단백 효소 변성돼서 기능 사실상 없는 것. 따라서 뭐와 같다? A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 가능한 거. 첫 번째, 기체 발생. O2, O2, O2 발생합니다. 셋 다 발생해요. 왜냐하면 반응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조금, 많이, 조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소, 불. 여기서도 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냐면 O2 기체는 어떤 특징이냐? 산소 기체, 조연성, 연소 도움입니다. 즉, 활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CO2, H2. H2 같은 경우는 가연성, 폭발, 펑이라는 표현이 주로 나오고요. CO2 같은 경우는 석회수와 반응.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요 기체 세 가지 반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소가 얼마만큼 발생하냐 이걸로 구분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생활 보도록 할게요. 주로 어떤 거? 발효 음식, 발효식품, 김치, 치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탈색, 탈색하는데도 효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약품 중에서 당 검출기, 포도당 검출기, 당 검사지, 요 검사지, 그러니까 포도당 주로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치약, 세제.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뭘 분해하는 거냐? 치약은 탄수화물 분해해요. 분해 효소가 들어있겠고요. 세제 같은 경우는 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치약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치약의 경우는 탄수화물이기도 하지만 산중화로서의 역할과 구분, 설명을 잘 들었을 때 한 번씩 해결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산염기 중화 반응할 때 한 번씩 구분 또 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